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은 사고력이다라는 책 중에 학년별, 영역별 전략이 필수다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학년별, 영역별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영역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2015년에서 교육과정이 2022년으로 개편됐는데요. 말이 개편이지 어차피 수학에 다뤄야 될 영역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겁니다. 수와 연산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도형하고 측정이 묶어져서 이렇게 지금 와 있죠. 그러면 이 도형도요. 도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형을 다 공부해도 그 결과 처리는 대수적으로 하는 거니까 도형이 수와 연산과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뭐 직사각형이 뭐다, 오각형이 뭐다, 각도는 뭐다, 원넓이는 뭐다, 부피는 뭐다, 도형적인 요소를 다 말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값은 수와 연산 대수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은 어차피 한 사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죠. 그 다음에 측정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재는 거잖아요. 재는 거는 우리 생활에서 길이, 시간, 무게, 길이, 넓이, 그 다음 부피, 그 다음 뭐 농도,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학 문제 소재 중에 측정에서 가장 많은 소재가 나오죠. 그런데 여긴 이 측정은 우리가 길이, 시간, 들이, 무게 이렇게 하니까요. 아, 그럼 뭐 시간은 시간대로, 들은 들이대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 여기는 지금 단위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수학 교육 현장에서는 단위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단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까지 완전히 정착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죠.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그게 전부 다 밑에는 cm이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리고는 지수로서 해결하는 것들. 애들 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이하고 넓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넓이와 부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길이와 부피도 전혀 다른 개념인데 단위를 cm이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괜히 애들에게 이거는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저것 단위를 배우지 않고 cm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단위를 쓰면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지도해야 되는 거는 왜 이렇게 이런 단위를 쓸 수밖에 없는지, 또 작은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하에 측정을 지도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 도형과 측정이 붙었다고 해서 얘들이 개념이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개편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따름이죠. 그 다음에 규칙성, 규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변화를 발견한다는 거고 그 변화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관계가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은 사고를 통해서 추리하는 것을 규칙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중등부에 가면은 함수를 지도하는데요. 함수도 철저한 규칙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을 함수라고 하고 상자라고 말하는 바람에 함수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함수야말로 대단한 규칙성이죠. 뭐 쉽게 말하면 길을 가다 누가 뺨을 때리면 내가 화가 난다. 이런 규칙은 어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황인 정도, 백인 정도, 흑인 정도 사람이라면은 괜히 뺨을 맞으면은 화가 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규칙성이죠. 그런 데서부터 함수가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와 가능성은 보시다시피 통계를 말합니다. 통계하면은 나중에 이제 확률까지 같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영역인데요.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나 이러지는 않죠. 근데 초등 저학년에는 이 밑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음 배우는 것이 수와 연산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수와 연산을 배우다가 세월 다 가요. 사실은 수와 연산은 이런 여러 가지 수학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마치 수와 연산이 수학의 무슨 목표인 것처럼 또 수와 연산만 잘하면은 다른 거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몰두하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뭐 7세트 국어 단어를 뗐다든지 우리 애는 또 2학년인데 20단까지 외운다든지 이런 그 황당한 그 필요 없는 수학적인 자부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괜히 수와 연산을 잘하면은 이거는 저절로 잘할 거라라는 그런 귀납적인 추리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는 도형을 가르치더라도 이 도형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 자료로서의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도형의 처리는 수와 연산을 하는지를 다 한꺼번에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은 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수와 연산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도형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측정 시간, 규칙성 시간, 자료와 가능성 시간이 아니라 사고력을 확장하는 시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을 좀 더 주력적으로 초등 저학년은 이게 좀 더 강화되겠죠. 이렇다는 것을 배우는 학생은 모를지라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수학의 사고력 영역 중에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아까 영역별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특별히 요 3학년 하나를 보기를 들어서 학년별의 전략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일단은 덧셈과 뺄셈, 평면도형, 나눗셈, 곱셈, 길이와 시간, 분수와 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가 아까 영역별을 했기 때문에 이 덧셈과 뺄셈, 분수와 소수, 나눗셈, 곱셈이 수와 연산 영역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형과 측정에 관한 길이와 시간을 공부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요걸 촘촘히 보면은 세 자릿수의 덧셈, 1, 2, 3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제 점점 심화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세 자릿수의 덧셈 기능을 계속 익혀나가요. 이게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40분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월화수목금 5일 학교를 가죠. 그리고 매일 배운다 그래도 20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초등아이들은 자, 지금부터 시작하고 바로바로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집중도 시켜야 되고 주의도 환기시켜야 되고 뭐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진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꼭대기까지 딱 장악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목표가 없으면은 애 야단치다가 뭐 하다가 재미 좀 주다가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학기 초가 되면은 어린이날이다. 학기 초에 또 대충 보내죠. 어린이날 하죠. 어버이날 하죠. 스승의 날 하죠. 운동회 하죠. 소풍 가고 하다 보면은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뒤에 평면 도형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곱셈과 뺄셈을 1, 2, 3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건가 하고 이제 뭔가 감을 잡고 있는데 그 다음 달에는 평면 도형을 공부해요. 여기는 보면 선분, 반직선, 직선, 각, 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얘 입장에서는 아직도 수와 연산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평면 도형을 또 배워요. 어쨌든 틈틈이 배우고 학원 가서도 배우고 어쨌든 배우게 됩니다. 배우다가 이제 뭐 평면 도형이 뭔가 하고 좀 알라 그러면은 나눗셈이 또 튀어나와요. 그럼 얘는 또
똑같이 나누기,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에서 구하기, 나눗셈식에서 네모 안의 수 구하기를 또 공부해요. 그러면 얘는 벌써 이까지 흘러오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기본 실력 위에서 끊임없이 뭐가 배우고 있다는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나눗셈을 또 해요. 나눗셈 하다 보면 또 곱셈이 나옵니다. 몇십 몇 곱하기 몇십. 그런데 여러분들, 곱셈과 나눗셈을 따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0 나누기 3 이렇게 한다면 3을 3번 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 3은 9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눗셈을 배우는데 진짜 필요한 기능은 곱셈이죠. 그 다음에 덧셈이죠. 나중에 나머지 처리하려고 그러면 뺄셈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눗셈 배우고 곱셈 배우고 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곱셈과 나눗셈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얘는 또 곱셈 어쨌든 배웠어요. 받아 올리고 내리고 자릿수 옮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부지런히 배웠어요. 그래서 어째 곱셈을 알라 그러면은 마치 곱셈이 정착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갑자기 길이와 시간이 나옵니다. 1cm보다 작은 단위, 1m보다 작은 단위, 길이와 거리를 재보기 1분보다 작은 단위, 시간에 덧셈, 뺄셈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얘가 6단원까지 하면은 방학인데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다녔는데 얘 속에 뭐가 정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편집에 관한 애로 때문에 이렇게 났을지라도 제가 주장하는 거는 책에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덧셈, 이 연산이잖아요. 나눗셈, 곱셈을 묶고 그다음에 그거에 준해서 어차피 분수, 소수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영역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년에서 순서대로 가르치지 말고 영역별로 빼서 주제별로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수와 연산에 관한 기능이 높아지면 그 기능으로 식사각형 넓이도 구하고 각도도 구하고 길이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간도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국려지책으로 초기에 학습지를 또 많이 한다는 말이죠.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추상적인 그냥 기호로서 또는 숫자로서 더하기 빼기는 이 길이와 시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면 도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애들이 감을 못 잡아요. 단지 더하기 빼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만 나오면 애들은 잘해요. 잘하는데 응용 문제에서는 말이죠. 길이와 시간과 이런 걸 한꺼번에 주면요. 얘들은 길이와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를 일으킬 새도 없이 얘들은 더하기 빼기가 이제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에도 5cm도 더하고 5제곱미터에다가 10g도 더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라고 야단치기 전에 이 아이는 그런 것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사고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뭐만 많이 했다고요? 연산 기능만 많이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잘할 수 있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게 돼 있죠. 오늘은 영역별에 따른 전략, 학년별일지라도 그 학년에서 이 단원을 좀 더 새롭게 묶어서 가르친다든지 주제별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